늙은이가 눈도 없어. 당장 해고시켜. 대형 병원 로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0대 청소부 할머니가 바닥을 닦다가 30대 재벌 2세에게 물을 쏟았다는 이유로 들은 말입니다. 병원장까지 나서서 할머니를 해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재벌 2세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희귀 혈액형. 전국에 매칭자가 단 한 명.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할머니의 진짜 정체. 병원장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 전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역습.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덕 할머니 70세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 하늘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전 9시 병원 로비.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끌고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30년 된 허리, 무릎은 아프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환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 최민준. 명품 슈트를 입고 비서 2명을 대동한 채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벌 3세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통을 옮기다가 실수로 민준의 구두에 물 몇 방울을 튀겼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할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구두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500만 원짜리 구두인데?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할머니가 수건을 꺼내려 하자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늙은이가 눈도 없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장 책임자 불러. 민준이 소리를 지르자 병원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곧이어 병원 관리팀장까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청소부가 내 구두에 물을 쏟았어. 500만 원짜리 구두라고.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순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세탁비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세탁비? 이건 이탈리아 수제 구두야. 물이 묻으면 가죽이 상한다고. 최소 200만 원은 배상해야지. 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SNS에 올릴게. 하늘병원 청소부 수준 최악이라고. 우리 팔로워가 50만 명인데 한번 퍼지면 병원 이미지 어떻게 될지 알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병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10분 후 병원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50대 남성 강병원장. 그는 민준을 보자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민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민준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 나 아직 회장 아닌데? 아버지가 회장이지. 아, 죄송합니다. 최도련님. 됐고 이 청소부 당장 해고시켜. 그리고 배상금 200만 원 내일까지 입금해. 강 병원장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며칠 후 그 거만한 재벌 2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날 오후 할머니는 관리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순덕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장님 지시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배상금 200만 원은 순덕 씨 퇴직금에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퇴직금은 정확히 18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은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도구함을 정리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걸레, 빗자루, 수건들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병원 간호사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영희는 할머니와 가장 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나 이런 일 익숙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다 그래. 청소부는 사람 취급도 안 하지. 괜찮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연락하고 지내요. 제 번호 알죠? 그래, 고마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병원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닦았던 바닥,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던 유리창, 정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35만 원, 월세 50만 원은 다음 주에 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순덕 씨, 배상금 건인데요. 내일까지 20만 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정장을 입고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늘병원 개원식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세운 병원이 이렇게 됐어요. 사실 박순덕 할머니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남편 박정아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하늘병원을 설립했고 가난한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경영은 아들 박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병원에서 일하고 싶구나. 청소부로. 엄마, 왜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는 현장을 보고 싶어. 내 아버지가 꿈꿨던 병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들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무도 엄마가 병원 설립자의 부인이라는 걸 모르게 해주세요.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머니는 5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병원장 강철수조차 자기 어머니인 줄 모르고 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 그 거만했던 재벌 2세 최민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숨겨진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3일 후 오후 2시 최민준은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지러워. 머리가.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민준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하늘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급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 의식 불명.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 준비. 혈액형이 뭡니까? RH-AB형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RH 음성? 즉시 혈액원에 연락해.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전국 혈액원을 다 찾아봐도 RH-AB형 매칭자가 단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박순덕 씨 70세입니다. 의사가 급히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는 집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덕 씨십니까? 저는 하늘병원 응급의료센터입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응급 환자가 있는데 RH-AB형 혈액이 급히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박순덕 씨만 매칭이 되는데 수혈 가능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가 누구신가요? 최민준 씨라는 분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해고시킨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환자가 위독합니다. 30분 내로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0분 후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박순덕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는 체열실로 안내됐습니다. 400cc의 피를 뽑았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살리는 일인데. 피를 뽑고 나자 할머니는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술실로 피가 전달됐고 민준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대기실에 있던 민준의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보다 혈액을 기증해 주신 박순덕 씨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박순덕? 누구죠? 70세 할머니십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매칭자였습니다. 최 회장은 즉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할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씨십니까? 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젊은이가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최 회장은 할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요. 이 병원에서요? 바로 그때 간호사 영희가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영희야. 수혈하러 왔어.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혈이요? 할머니 연세에?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십니까?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순덕 할머니는 저희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셨어요. 며칠 전까지. 며칠 전까지요? 영희는 최 회장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민준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하늘병원 병원장 강철수. 그는 할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병원장 강철수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응급수술 소식을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철수는 할머니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수혈을 하셨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 병원장, 이분이 어머니시라고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하늘병원을 설립하신 고 박정한 이사장의 부인이십니다. 복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이분이 하늘병원 설립자의? 영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사장 부인이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즉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할머니를 모욕했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강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회장은 며칠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에게 물을 쏟았다고 화를 냈고 할머니를 해고시켰다는 것을.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철수야. 내가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보고 싶어서 청소부로 일한 거였어. 어머니. 하지만 실망했어. 환자보다 돈 많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돼버렸구나. 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회장도 할머니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젊은이가 잘못을 깨닫고 달라지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200만 원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 돈은 괜찮습니다. 대신, 네, 말씀하십시오. 이 병원이 다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모두 똑같이 대접받는 병원으로. 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모욕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자기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할머니가 병원 설립자의 부인이라는 것을. 민준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젊은이.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사세요. 청소부든 경비 아저씨든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준은 눈물을 흘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결정, 그리고 민준이 선택한 길, 마지막 감동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후 하늘병원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철수 병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앞으로 운영 방침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첫째,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병원 직원 처우를 개선합니다. 청소직, 경비직,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원의 임금을 20% 인상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한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장님, 그럼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강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병원 설립자이신 고 박정한 이사장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이사회가 끝나고 강철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사회에서 모든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철수야.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 이제 청소 일은 그만하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계속 일하고 싶어. 네. 하지만 이번엔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싶구나.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청소와 위생의 중요성.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환자 케어 교육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한 달 후, 최민주는 병원 로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을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매주 오시네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민준 씨. 오늘도 봉사 나왔구나. 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6개월 후. 민준은 자기 회사에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청소 직원, 경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 청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1년 후. 하늘병원은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병원 1위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강철수 병원장은 트로피를 어머니께 전달했습니다. 이 상은 어머니 것입니다. 할머니는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것이야.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모두의 것이지.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30년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청소부도 의사도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 병원이 받은 이 상은 그 뜻을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트로피를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이 당신이 꿈꿨던 모습을 되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에서는 민준이 휠체어 환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따뜻했습니다. 한 청소부 할머니의 숨겨진 정체. 그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준 교훈이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청소부였지만 동시에 병원 설립자의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욕한 사람조차 기꺼이 살려준 그 마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청소부든 의사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하늘병원은 직원 처우 개선과 저소득층 무료 진료로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순덕 할머니는 병원 환자 케어 교육팀장으로 활동하며 매년 5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씨는 매주 병원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